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세인 박순자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잘못 말했네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거죠. 30년 만에 정말 속이 시원한 기분입니다. 가슴이 이렇게 후련할 수 있구나 싶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저희 가족 이야기는 1982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35세였고 남편 박성호 씨와 함께 아들 민수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민수는 그때 겨우 10살이었거든요. 남편은 한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1980년대 초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이 전쟁 같았죠. 남편은 한인 마켓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꼭 미국에서 성공시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엔지니어로 취직했거든요. 그리고 27살 되던 해에 제니퍼라는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좋았어요. 제니퍼는 백인 여성이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오히려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니까 아들이 미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995년 결혼식을 올릴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니퍼를 친딸처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아니,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니퍼에게는 친정이 멀리 있었고 저희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때부터 30년 동안 저는 정말 제니퍼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언어가 안 통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했고요. 제니퍼가 임신했을 때는 제가 완전히 매달렸어요. 한국 전통대로 산후조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따뜻한 차도 계속 끓여서 드렸죠. 물론 제니퍼는 한국 산후조리 문화를 잘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했어요. 손녀 에밀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에밀리를 돌봐드렸거든요. 기저귀도 갈고 밤에 울 때도 제가 업어서 재우고요. 제니퍼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육아를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2005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토런스 지역에 있는 2베드룸 콘도였는데 당시에 $8만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집값이 오르면서 팔고 더 큰 집을 샀어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법 괜찮은 자산을 가지게 됐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콘도의 가치가 $12만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제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집 하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해서 투자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을 관리했는지는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아들이나 손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특히 정성을 들인 건 에밀리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역사도 알려주고 한국 음식도 해서 먹여주고요. 에밀리가 자신의 뿌리를 알았으면 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어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한국 전통 명절 때는 차례상도 차려서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가르쳤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요. 그런데 제니퍼는 처음에는 그런 제 노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방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인가요? 제니퍼가 한국 음식 냄새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냄새가 좀 강하네요 라고 살짝 말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표현을 했어요. 특히 김치나 된장찌개, 생선구이 같은 걸 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시간을 조절했어요. 제니퍼가 집에 없을 때 하거나 아니면 환기를 정말 철저히 하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니퍼의 불만도 더 커졌거든요. 제가 한국 음식을 할 때마다 거의 티를 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데 제니퍼가 와서 또 그런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이건 미역국인데 몸에 좋은 거예요 라고 설명했는데 제니퍼는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조심했어요. 한국 음식을 할 때는 환기팬을 최대로 틀고 문도 다 열어놓고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틀었어요. 우리 집이 마치 실험실 같았죠. 하지만 제니퍼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2022년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에밀리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니퍼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김치찌개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완전히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어머니, 이 냄새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역겨워요. 어떻게 이런 냄새 나는 걸 매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이상한 음식을 만드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면서 살았는데 제가 만드는 음식이 역겹다니요. 그것도 한국의 전통 음식을 그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미안해요, 제니퍼.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했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니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밀리한테도 이런 음식 그만 먹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냄새 난다고 놀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음식을 먹어야죠.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대신 그날 밤에 30년을 돌이켜 봤어요. 1995년 제니퍼가 우리 가족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녀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니퍼가 임신했을 때 저는 매일 병원에 따라가서 통역도 해주고 임신 중에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먹였어요. 한국식 산후조리도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에밀리가 태어난 후에는 제가 거의 24시간 붙어서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밤에 우는 아이 달래고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제니퍼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제가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했어요. 에밀리가 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저는 매일 픽업을 해주고 간식을 준비해주고 숙제도 도와줬어요. 제니퍼가 야근할 때는 저녁 식사까지 다 준비해서 기다렸고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을 줬는데요. 제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에밀리 교육비도 보태주고 가족 여행비도 지원해주고. 제니퍼가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할 때도 제가 일부를 보태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30년의 정성과 사랑이 역겨운 냄새라는 말 한마디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 때마다 제니퍼의 그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국 음식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에밀리가 할머니 김치찌개 언제 해줄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할머니가 좀 바빠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민수에게 제니퍼가 한 말을 얘기했더니 민수는 엄마 아내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한국 음식 냄새가 좀 강하긴 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에밀리마저도 할머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은 냄새가 좀 이상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15년 동안 제가 정성스럽게 한국 문화를 가르쳤는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이자 가사도우미인가? 아니면 정말 가족의 일원인가? 만약 가족의 일원이라면 저의 정체성과 문화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70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부정당하면서까지 이 집에 있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23년 추석 때였는데 저는 전통대로 차례상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송편도 만들고요. 그런데 제니퍼가 와서 또 그런 거예요. 냄새 때문에 집에 친구들 초대할 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옛날 미신 같은 거 그만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차례가 미신이라고요? 조상을 기리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미신이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날 밤에 혼자 방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뭘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70세가 됐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제 정체성을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콘도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제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진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콘도 시세가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더라고요. 12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5년에 8만 달러에 샀던 게 거의 50%나 오른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인분이 요즘 이 지역 콘도 수요가 많아서 금방 팔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12만 달러면 한국에서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같이 이민 왔던 친구 중에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친구 영숙 씨는 3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여기 와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항상 외국 사람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내 나라에 온 기분이야 라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 정자 씨는 한국 의료보험도 있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확신이 섰어요.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 때였는데 민수와 제니퍼, 에밀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 여러분, 저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먼저 엄마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콘도를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겠어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담도 마쳤고 한국에서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제니퍼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순자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본 결과예요 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엄마 여기서 30년 넘게 사셨는데 왜 갑자기 떠나려고 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제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자 제니퍼가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니퍼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김치찌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니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에밀리가 할머니 정말 가세요? 저 혼자 남겨두고요? 라고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에밀리야 할머니가 멀리 가는 건 아니야. 한국에 가는 거니까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여기가 너희들 집이지 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진짜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사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니퍼도 말이 없었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가족들이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제니퍼가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한 것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제니퍼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70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제 정체성을 부정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말로 콘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구매자가 나타났거든요. 한국계 미국인 젊은 부부였는데 현금으로 12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매매 계약서에 사인할 때 정말 후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매매 계약 끝났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가족들이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민수가 엄마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이미 항공표도 샀어요 라고 답했어요. 제니퍼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후회하는 것 같기보다는 제가 떠나면 곤란해지니까 그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후에 민수가 저한테 와서 엄마 혹시 에밀리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나 봐요. 그동안 제가 가게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었는지를요. 제가 매년 에밀리 교육비로 $10,000씩 보태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안 대소사에도 몇천 달러씩 지원해주고 있었고요. 제가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클 거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민수야, 에밀리는 너희가 키우는 거야. 할머니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집도 계약했어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전세로 5천만 원을 내고 계약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생활하면서 가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려고요.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에밀리가 정말 슬퍼했어요. 할머니 한국 가서도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15년 동안 제가 에밀리에게 전해준 한국 문화가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구나 싶었어요. 공항에 갈 때 가족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어요. 제니퍼가 마지막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국에 가셔서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때 제니퍼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민수도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라고 했고요. 에밀리는 울면서 할머니 꼭 다시 만나요라고 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을 나올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말로 된 간판들, 한국 사람들의 얼굴, 한국 음식 냄새까지도 모든 게 반가웠어요. 노원구 아파트에 짐을 풀고 첫날 밤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끓인 김치찌개였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새로 사귄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차례상을 차려도 미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물론 가족들이 그립기는 해요. 특히 에밀리가 많이 그립죠. 화상통화로 자주 대화하는데 에밀리가 한국어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할 때마다 뿌듯해요. 민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해요. 제니퍼도 가끔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나 봐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관계여야 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양보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해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30년 동안 제니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어도 배우고 미국 명절도 함께 보내고 미국 음식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면 계속 참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어야 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에요. 한국에서 제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에밀리가 한국에 놀러 오면 한국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와 제니퍼도 언젠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제가 12만 달러라는 목돈을 가지고 당당하게 독립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경제력을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진정한 가족사랑이고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계획이에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